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한 기업 분석 칼럼 내용이고요. 영상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의 동사에 대한 부분은 동사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도 한 2월, 3월 달쯤에 제이시언 시스템의 칼럼을 올린 내용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 내용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참고해서 올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UAM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건데요. 뭐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내용인데 뜻은 뭐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5년 뒤인 2025년 교통체증 없이 도심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 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 체증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 공교통 로드맵을 확정 발표함. 자, 여기 오타가 났네요. 왜 차세대로 돼 있어? 자, 수정하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 서비스를 도입을 목표로 함. 2025년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게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산업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친환경 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UAM 민간 합동 대규모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단계 적으로 실현될 예정.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시만들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UAM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자, 일단 뭐 이 도심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그 친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린 뉴딜이다 하고 있는데 차량이 줄어들겠죠. 차량이 줄어드는 것으로만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KUAM 로드맵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준비기, 초기, 성장기, 성숙기인데, 뭐 이제 얘네가 성숙기가 그 언제냐면 보자. 2035년까지 이제 성숙기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2020년 요때죠, 준비기. 2020년에서 24년까지는 그 이슈 과제, 발굴, 법제도 정비, 실험 실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준비 단계고 2025년, 29년도까지는 일부 노선 상용화, 도심 내외 거점, 연계 교통 체계 구축이라서 여기는 초기 단계. 그리고 성장기 때는 비행 노선 확대, 도심 중심 거점, 사업자 흑자 전환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인 성숙기로 안전화될 전망 2035년이랍니다. 그래서 이용 보편화 및 호출형 서비스, 도시간 이동 확대, 자율비행 실현.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 시절 때는 정부에 대한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UAM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초 출퇴근 통행 시간 및 사회적 비용에 있어서 70% 정도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 기술 잠깐만요 또 오타가 났네. 비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일자리가 16만 명, 생산 유발 23조 원, 부가가치 11조 원을 창출할 것으로 보임. 굉장히 좋은 성장 산업이죠. 일단은 뭐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고 도심 체증 이런 교통 체증이 없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닐까. 물론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만큼 기술이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또 읽어보면
도시권역 뭐 30에서 50km 이동 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는 UAM의 승용차로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음.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밑에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기준으로 이제 비용이 11만 원 정도 초기에 발생할 거래요.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일단은 비싼데 이게 만약에 성수기까지 가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2만 원 수준으로 일반 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이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산업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이동거리당 킬로와트시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내연 자동차를 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운임료에 대한 부분이 좀 성숙기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엄청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또 인류가 친환경으로 가야지 지구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부분. 그래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심각한 단계로 인해서 뭐 북극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지금 지구가 멸망 위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내용이 엮이는 부분은 인간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은 분명히 발전돼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그 고도와 경로는 기존 헬기와 유사하지만 전기 동력을 활용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음도 헬기 데시벨보다도 낮은 65 데시벨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소음 문제도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비행 기술 개발과 가망 당국의 안전 인증 시간 소요로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드론이 그 상용화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전기차 시점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전기차 시점 15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진짜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기차를 15년 전에 투자하신 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 드론 산업도 그런 전기차 산업의 초기 부분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전망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읽어야 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분류를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UAM 특별법 제정 추진이라 그래서 국토부는 통신환경, 기상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합동 실증 사업 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실증 사업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 산업 선두주자인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 나사랑 추진을 한다는 소리죠.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 기준을 마련하고 기상통신 도시 등 지역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함.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 도심 항공교통의 관리는 한국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K드론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2025년 UAM 상용화를 앞두고, 이제 UAM 상용화는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초기 단계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실증 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 운영함. 자, 이게 드론 택시가 어찌됐든 간에 나올 정도니까 뭐 작은 운송이라든지 택배 드론이라든지 뭐 농업용 드론, 밑에도 제가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훨씬 더 도입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또 읽어보면은
UAM 특별법 제정 추진이라 그래서 기체 핵심 부품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23년까지 1인승 시제기를 개발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 100에서 400km 기체와 2에서 8인승, 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 기체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게 만약에 400km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2인승에서 8인승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에서 비행기 타는 노선도는 항공들이 전부 다 망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들이 지금 멈춘 상태인데, 항공사들에서는 이런 드론 개발로 인해서 항공사는 조금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해외 여행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고. 근데 뭐 해외 여행까지 나중에 되면은 정말 기술이 뭐 50년, 100년 지나면 더 발전돼서 드론 타고 해외 가는 일이 안 발생할 거라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2023년까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전기 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패키징 기술, 고속 충전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안전 환경에 관련한 고해상도, 비상정보, 전파 간섭 현황 등을 3차원 도심 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제공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여객 수송용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 시스템 실증과 화물 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화물 운송 서비스를 우선 구현하기로 했다. 한번 띄워주고요. 도서 상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 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우정산업 분야로부터 드론 운송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 산업성을 확보하고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 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 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 분야 배송 모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 드론에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UAM용 터미널 구축에는 민간 자본 조달 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기존 빌딩 옥상에 구축돼 있고 기존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하기로 했고, 터미널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 착륙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으로 민간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 정부는 운항 인프라 등 안전 기준으로부터 운송 산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UAM의 기술 발전으로 목전에 왔다. 우리가 우선 가치로 하는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UAM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규모도 굉장히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KUAM 로드맵 세부 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 산학 연간 협의체이자 정책 공동체인 UAM 코리아도 하는 협의체다. UAM 팀 코리아는 KUAM의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 국토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현대차, 하나시스템, 대한항공, SK텔레콤,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도 함께한다. UAM 팀 코리아는 앞으로 지역별 소음, 기상통신, 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복합 정보를 쌓아갈 예정. 또한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 인력 양성 방향에 맞춰 학계에서 마련한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 자, 내용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밑에 쪽에서도 다룰 거지만 제시언 시스템의 연결 매출 기준이 6.8%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96.7%, 당기순이익은 184.5%가 증가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단기 매출액은 컴퓨터 부문 96%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온라인 계약 등의 PC 수요가 확산되어서 노트북 및 PC 수요가 2,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해서 하지만 세계 PC 시장 규모는 코로나19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드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위와 관련된 드론 테마 이제 드론의 산업 성장 전망성에 따라서 이 드론 테마주에 희비가 갈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하드웨어의 유통 판매 서비스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콘텐츠 제작 교육에 이르기까지 드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래서 당연히 드론이 언론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드론이 미래 산업이 전망이 좋을수록 제이시언 시스템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겠죠. 제이시언 시스템은 세계 시장 1위 드론 브랜드인 DG 제품의 한국 유통 판매 서비스 및 마케팅 협력사로서 드론 전문 온라인 쇼핑몰 DG 공식 인증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드론 이론 교육 및 비행 교육을 통하여 드론 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고 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과 함께 다양한 영상 제작 기업 및 솔루션 공급자 제휴를 맺고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밑에 이제 뉴스 이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이거는 제가 일부인 거고요. 네이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많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전국 도로 관리에 드론 72대가 투입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앞으로 뭐 이제 드론을 활용한 뭐 산업이라든지 뭐 안전 그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가 사람을 대신해서 드론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로 더불어서 곧 드론의 세상이 올 것으로 보이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여기 왜 이렇게 또 오타가 나 있을까요? 활용해 경제 활력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드론 산업은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단기 순이익의 개선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개선될 전망이 크다고 보고 자 일단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노인 이 기업은 드론의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장기 투자로 적합한 섹터로 판단한 바 제이시언 시스템의 장기적인 포지션이 아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낮은 기업들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을 훨씬 더 높게 판단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판단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미래 트렌드 산업으로서 중장기 투자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영상 녹음으로 제가 실제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해 나갈 트렌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는 하루장 마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